들으이소. 함께 목소리를 내주이소. 네, 김병진의 사이언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우주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좀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요? 우주 여행 하면은 그 사실은 어릴 때 많은 사람들의 꿈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나사에서 누구만 가고 뭐 이런 거였다가 최근에 민간 회사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갔다. 특히 이게 7월 달에 2번이나 있어가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우주 기술이 또 우리한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것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네. 아니 이제 이 뉴스가 나오고 정말 부자들이고 다 큰 어른들인데 네가 봤니 내가 봤니 이건 진짜가 아니야. 싸우는 거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지? 일단 그 이제 지난달에 이제 두 회사가 성공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발점을 한 거는 그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분인데 네네. 이게 버진그룹의 회장이죠. 네. 이분이 원래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얘기하면 약간 또라이 같은 그런 것들을 기행을 많이 하는데 예. 비행기 항공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스튜어디스들한테 비키니를 입히기도 하고 뭐 하여튼 기행적인 것들을 많이 했죠. 이분의 꿈이 이제 우주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진 갤럭틱이라는 그 우주선 만드는 회사를 사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직접 해서 이제 VSS 유니티라는 우주선을 타고 고도 86km까지 해서 올라갔다가 1시간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버진 갤럭틱의 그 리처드 브랜슨이 2004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7년 만에 일반인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비행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최초의 민간 우주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바로 그 아마존을 만든 제프 베이조스가 나도 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블루 오리진의 뉴 세퍼트를 타고 이번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106km까지 올라갔는데 10분 만에 조금 이르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이제 우주 여행 하도 많이 화성 가겠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일론 머스크는 또 가만히 있지 않겠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 9월 달에 민간인 9명 태우고 스페이스X를 타고 우주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 여행, 우주 관광. 그러니까 우리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타고 우주를 가는 그런 걸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거 갔다 오니까 우리 그 자갈치 아줌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내가 우주를 갔다 안 갔다 이거 갖고 싸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카르만 라인이란 것 때문입니다. 카르만 라인. 예, 카르만 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우주와 지구는 이제 대기권 아닌데요. 대기권이냐 우주로 나갔냐를 이제 그 선을 나누는 게 카르만 라인인데요. 이게 이제 물리학자가 이름이 폰 카르만이라는 물리학자가 이제 이걸 갖다 도입을 했는데 이분이 그때 얘기를 한 거는 고도 100km를 기준으로 해서 카르만 라인이다. 그래서 국제항공연맹에서는 이 카르만 라인을 100km로 규정을 하고 이걸 넘어야 우주라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리처드 브랜슨이 탄 그 VSS 유니티는 86km까지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근데 그 며칠 뒤에 갔던 제프 베이조스는 106km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카르만 라인을 돌파했다 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그 아까 이제 버진 갤럭틱이 이제 그 2018년도에도 우주선을 한번 띄웠는데 스페이스 12라는 그 우주선을 쏘았는데 그때도 82.7km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전에는 그 카르만 라인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우주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전이 안 됐을 텐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스미소니언 그 천체물리학 연구소에 그 맥도웰 교수라는 분이 인공위성들을 전부 다 궤도 윗 높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 실제로 대기권을 통과한 우주는 70km에서 90km 사이에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카르만 라인 일종의 신 카르만 라인을 80km로 규정하고 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리처드 브랜스 회장이 올라간 고도 86km는 우주가 우주네. 맞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주 그 카르만 라인이라든지 우주냐 아니냐를 이렇게 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우주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를 결정짓는 선 밑에는 각각 국가의 영토가 되는 거고요. 아. 그걸 돌파하고 나면 네. 이거는 어느 나라 땅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 이 카르만 라인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촉각을 많이 세우고 있죠. 일론 머스크는 100 이상 갈지 그것도 궁금하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한 110km도 자기가 높이 더 최고로 올라갈 것 갔다. 같습니다. 아니 근데 원장님 궁금한 게 카르만 라인 100km를 올라갈 수 있냐 없냐 이게 기술력의 차이가 크게 있습니까?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조금이라도 더 올려가려면 네. 암만 해도 추진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1, 2km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10km 이렇게 가려면 사실은 10,000m인데 네. 엄청난 거리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단순하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돌아올 때도 문제가 됩니다. 아. 이 대기권 간의 충돌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더 튼튼한 우주선이 필요하기도 하고 더 큰 제어력들이 필요하기도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또 논란 중에 하나가 리처드 브랜슨이나 제프 베이조스 모두 우주 비행사는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 우주에 다녀오면 우주 비행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전에는 우주만 다녀오면 다 우주 비행사, 우주인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 우주인이었던 이소연 씨, 네. 그분도 이제 우주 비행사라고 우리 국민들 많이 알고 계십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예전 같으면 요번에 갔다 온 분들이 다 우주 비행사 자격을 받았을 건데 이게 미국에서 쏘았지 않습니까? 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연방항공국에 이제 관할을 받는데 미국 연방항공국이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단 우주를 갔다 오면 우주 비행사다라고 해줬는데 요번에 이제 규정을 바꿔가지고 공공 안전에 필수적이거나 인류의 우주 비행 안전에 기여하는 행위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해라. 그러면 자격을 준다. 소위 말해서 이제 이 우주선을 타고 갈 때 무슨 조종 역할을 하거나 예. 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우주 비행사의 자격을 주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특히 요번에 이제 그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의 이 로켓 뉴세퍼트 같은 경우에는 네. 비행사 자체가 없습니다. 네. 완전 무인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에 탄 사람들은 그냥 타고 갔다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아무 한 게 없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행만 하고 온 사람이다. 네. 그래서 단지 이게 이제 민간 항공이란 우주 여행이라는 것들을 해서 그 미국 그 FAA에서는 일단 명예 비행사 정도로 하겠다라고 이제 이 검토하겠다 이 정도 하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번에 이제 이 뉴세퍼드 탄 분들 중에 제일 아쉬운 분이 저는 이제 그 월리 펑크라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요. 네. 예. 82살 드셨습니다. 이분이 1960년대 나사에 우주인 선발에 합격을 했는데 네. 그리고 1등을 했는데 네. 여자라는 이유로 아이고. 못 갔습니다. 그 한을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풀긴 했는데 여전히 우주 비행사는 못 됐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그 이소연 씨는 네. 이제 우주 비행사가 아닌 우주 비행 참가자 네. 정도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비행사 명단에는 없다. 이걸 근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규정을 언제 고친 거예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렇게 그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논란이 됐던 게 네.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제 갔다 오니까 얘기를 한 거죠. 왜 그러게요. 섭섭하게. 근데 아니. 이게 한편으로 보면 네. 무슨 대단한 뭐 자격증도 아니고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명예에 대한 부분이라 자기들도 한편에는 그 미국 연방항공국이 네. 이게 민간 그 우주 여행자들이 많아질 거잖아요. 네. 이제 이게 민간화가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작스럽게 너무 많아지는 걸 방지하자. 기존의 이제 우주 비행사들에 대한 그 권위를 더 네. 유지시켜주자. 그러니까 이렇지 뭐 않을까. 우주선을 조정한다거나 예. 이런 사람 아닌 사람들까지 다 하기에는 그렇다. 그런데 그렇게 많아질까 싶은 게 비용이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민간인이 우주 여행하려면 비용 얼마나 듭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정리를 해야 하는데 요번에 이제 민간인들이 우주 여행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이게 최초는 아니고요. 그 꽤 오래됐습니다. 2001년도에도 이미 2001년도부터 이미 민간인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여행 갔다 왔습니다. 네. 이게 러시아의
우주 기술이 엄청났지 않습니까? 네, 소유주가 있었는데 예, 예. 돈이 없으니까 못 굴리니까 백만장자들의 돈을 받아갖고 우주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는 미국의 데니스 티토라는 억만장자가 예. 했고요. 네. 그다음 여성군도 한 번 했는데 2006년도에 11개 그 미국 기업인 안살이라는 분 이런 분들이 러시아에다 돈을 내고 타고 갔는데 그때 지불한 비용이 2천만 불. 네.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240억. 근데 이게 거의 20년, 15년 전이니까 엄청난 돈이겠죠. 네. 완전히 이게 그냥 한번 타고 갔다 오는 비용이 한 번 갔다 오는 비용입니다. 기술력이 내려오면 받는 거 전혀 없고. 예. 그냥 여행을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요번에도 네. 그 뉴세퍼드에 탄 올리버 데이먼이라는 18살짜리 청년이 하나 있었거든요. 예. 얘는 입찰을 통해서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돈을 내줬는데 얘는 최종 입찰 가격이 얼마였어요? 2,800만 불. 2,800만 불. 2,800만 불. 336억 원.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제 요거는 요번에 상징성 때문에 입찰을 붙여서 그런 거고요. 예, 예. 이 버진 갤럭틱에서는 이미 향후에 우주 여행 갈 사람들에 대해 예약을 받았는데 네. 1인당 25만 불이랍니다. 우리 돈으로 한 3억 정도 되죠. 근데 대신에- 이게 내년부터 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하던데요. 내년부터 네. 내년 6월부터 이제 타고 태워주겠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 시험 비행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버진 갤럭틱 또 이제 요번에 같이 갔던 또 블루 오리진, 네. 그다음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이렇게 경쟁을 붙으면 네. 굉장히 또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몇 천만 원대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기본적인 비용이 있고 네. 뭐 어쨌든 이게 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좀 줄어들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꿈꾸기에는 그러게요. 예, 참 큰 돈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비용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예, 역시 이제 기술의 개발이죠. 발전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든 요번에 그 했던 발사체들 모두 다 재활용입니다. 재사용하고 여러 번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각종 관제 비용이나 옛날에는 그 나사에서 우주선 한번 쏘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관제실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이런 것도 다 자동화되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그렇군요. 인건비가 역시나 또 문제였던 것 같네요. 인건비부터 뭐 소재 비용 다 줄어듭니다. 그러네요. 자, 근데 우주 기술 이야기를 저희가 아침부터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근데 뭐 우주 기술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미국이나 뭐 러시아 이런 데서 이미 너무 발전이 많이 돼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우주 기술 개발을 위해서 막 많은 연구 비용을 투입하는 게 좀 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달로 우주선 보내겠다고 한 지가 지난 정부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크게 진전은 없긴 한데 근데 그렇습니다. 우주선을 쏘아서 대기권 밖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국가 네. 없는 국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 기술이 있는 국가야. 그래서 인도나 오히려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국제과학계에서는 더 인정을 받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큽니다. 우주선을 이렇게 위로 놓으려면 각종 관제 기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이럴 때 쓰였던 게 GPS 기술이나 이런 거거든요. 아. 이게 지금 온 인류를 내비게이션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 예. 뭐 이런 영향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기술 덕분에 우리 생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이 있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은 어떤 우주 기술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우주 기술은 좀 황당하긴 한데요. 네. 인공으로 중력을 만들거나 인공으로 예.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달까지 엘리베이터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상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행성을 지나가는 소행성을 작살로 낚아채 가지고 거기서 광물을 채굴하겠다라는 기술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황당하긴 한데 네. 이런 기술들을 찾아서 쫓아가다 보면 네. 이루어질 수도 있고 대신 아니면 이 기술은 달성을 못 하더라도 다른 인류에 파급을 줄 수 있는 기술들이 같이 개발되기도 합니다. 야, 달까지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 거. 시간 얼마나 많아졌죠. 걸릴까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네. 1960년대 이전에 달 날아가는 건 만화 같은 일이었지 않습니까? 예. 인류는 다 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김병진 원장이었습니다. 예, 뭐 아시겠지만 오늘도 덥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도 엄중하니까 우리 안전수칙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래도 또 달나라 여행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조금은 시원해지는 것 괜히 또 마음이 같네요. 막 두근두근하네요. 오늘 아침부터. 예, 자갈 찾으면 17,696회 박상원이었습니다. 아나운서 서정모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